예, 다음으로 충남대 한문학과 조정윤 교수님께서 추포 황신의 산문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포 선생의 산문 파트를 좀 맡았는데요. 산문 중에서 소차료 산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소차료 산문을 보기 위해서 소차료 산문의 현황과 또 소차료 산문은 상소문이기 때문에 그 관직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관직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소차료 산문을 크게 나란 일과 관련해서 이제 그 공로에 대해서 가자받은 것에 대해서 사직서에 나오는 어떤 충의 정신, 그리고 또 스승에 대한 변무를 하는 가운데 나오는 어떤 스승에 대한 의리, 그리고 노모 봉양을 위한 사직서를 낼 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효로 이렇게 세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말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 추포 선생은 그 가장 우리나라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전후에 활동하신 관료 문인이십니다. 이때 가장 큰 이제 사건들에 다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계신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었고 또 당파 간의 정쟁이 극심해진 때라서 두 차례의 대형 옥사가 있는데 기축옥사와 개축옥사입니다. 근데 상소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사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사는 일본 왕한일기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던 탓과 그동안 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런 탓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자문화 연구소에서 추포집이 안역되어서 앞으로 이제 연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황신 문학에 대한 평가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서 또 사룡문을 보시고 또 시를 보시면서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그 표문이라든가 이런 변려문의 특장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실록에 있는 졸기를 보면은 당대부터 이미 자사류, 다시 말해서 제자서나 역사서에 통달하셨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구 사용이나 대우가 중심이 되는 변려문의 특장이 있었음을 이렇게 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포 선생님 저수를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제 일본 왕한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포집이 있어서 추포집을 보면 이제 요 정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산문을 보더라도 거의 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비율이 높은 게 뭐냐, 이제 일단 변려문을 이제 10편을 빼고 비율이 높은 게 뭐냐 보면은 이제 소차가 그나마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개사와. 그래서 저는 이제 소차와 개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차료 산문을 검토해서 이 작품 중심 내용을 검토해서 그 어떤 출처 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차는 그 상소와 차자를 합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소문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차자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차자는 좀 상소문인데 좀 편폭이 짧은 상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를 진달하고 또 군왕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류에 좀 속하고요. 그 상소문은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일을 논하거나 시무를 진달하거나 변무를 한다거나 탄핵을 한다거나 청원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사직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이제 겸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단일 분류에 해당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추포집에 있는 소차료를 보면요, 총 9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포집에는 그 약간 제작 순하고 좀 상관없이 뒤섞여서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시대 순으로 지금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시대 순으로 찾아보면은 1596년부터 지어져서 1611년까지 지어지게 되고요. 종류 아까 나왔던 종류를 보면 일단 이렇게 단일 분류로 할 수는 볼 수는 없지만 제목상으로 나타나는 그 분류를 해보면 사직소가 5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혼하는 소가 2편, 그 다음에 시문에 대해서 진언하는 소가 1편, 그리고 변무하는 스승에 대한 무함을 변무하는 소가 1편, 이렇게 총 9편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직소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직상소의 경우에는 이제 왕이 내린 직책을 사양할 목적으로 상소하는 건데, 다만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의도가 겸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포 선생의 상소문과 관련해 가지고 간직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얼싸 이장우 선생은 행장에서 삼입삼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번 조정에 나가셨다가 3번 쫓겨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총 3차례에 조정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3번 나오시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상소문이 작성이 됩니다. 이제 3번의 경우를 사환기를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여기는 앞에서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환기라고 볼 수 있는 게 1588년 알성시 장원 급제한 때부터 그 다음에 이산을 탄핵하다가 자천되고 또 이제 정철의 당파로 몰려가지고 파직된 그 시기까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파직된 그 상황이 첫 번째 상황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강화도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럼 2번째 상황기는 언제냐? 곧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출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 7월에 다시 세자시강원 사서로 해가지고 이때 전쟁이 나죠. 임진왜란이 났을 때 그 광해군의 분주를 돕고 전란 극복을 하는데 전란 극복에 이제 힘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계에 나오셔서 약 10여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또 정유재란이 발발할 때 아주 국가적 위기의 상황인데요. 그때 가장 이제 전면에서 활약을 하시죠. 그래서 거듭 앞에서부터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그런 이제 외영에서 활동을 하고 또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오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대사관이라든가 대사원 이런 대사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이제 동서양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성원 선생이 이렇게 비난 상소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변무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추포는 결국 그 성우생을 변무하다가 다시 대사원직에 채직되고 다시 또 방축이 되십니다. 그게 2번째 상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상황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방축되어 계시다가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판 참판직으로 제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벼슬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때는 이제 공주판서 그리고 호주판서에 오래 머무시면서 국가 시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책들을 펼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에 재정 업무에 많은 치적을 남긴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1614년 개축국사가 일고 그때 이제 그 대북파의 일당 대북의 어떤 그런 사주에 의해서 결국 서인들이 몰락하게 될 때 그 추포 선생도
쫓겨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황해도 옹진원으로 유배돼서 결국 1617년에 적수에서 서거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사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은 지금 그 아까 다시 상소문을 보면 첫 번째 사환기에는 상소문이 남아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관직에 계실 때 정원 벼슬에 있을 때 쓰신 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환기 때 한 6편의 상소문이 2차 사환기 때 저술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편이 이제 3차 사환기 때 저술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여기 보면은 대마도 정벌 건의하는 것, 또 시무에 대한 어떤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는 상소 등이 있는데 그런데 공적 영역보다는 조금 개인적 영역의 사직서와 관련된 또 스승과 관련된 이제 그런 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로 들어가 보면요, 상소로 들어가 보면 우선 그 전란 중에 어떤 외교 공로, 특히나 그 일본 외영에서 머물면서 적의 정세를 참 정탐했던 것, 그리고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왔던 그런 공로에 대해서 이제 선조가 치하를 하고 가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직하는 상소문들이 있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이제 묶어보았습니다. 우선 통정대부를 가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직하는 소입니다. 이 통정대부 사직소는 그 1596년 3월에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영에서 16강을 따라서 웅천 및 부산 외영에서 머물면서 적의 어떤 정세를 정탐했던 그런 힘든 그런 것을 공로를 인정해서 선조가 특명으로 통정대부에 임명했던 것을 다시 이제 사직하는 상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단락별로 요지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이제 우선은 본인 스스로는 외영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오히려 견책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가자해 주시니까 은혜가 감격스럽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하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것도 없고 신하가 보답을 구할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조그마한 일들에 다 은전을 내리면 신하가 그걸 다 자기 공으로 받아들여서 편안히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나랏일을 모두가 지금 동분서주하는 지금 전쟁 시기거든요.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전유기대란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자신의 노고는 결코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보다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히 은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적진에 있으면서 거기서 적과 싸우면서 명예롭게 죽지 못한 것도 한스러운데 오히려 거기서 치욕을 참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이런 가자를 해주시면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실제 노고는 크지 않고 제 어떤 실정상 정서상 이걸 받기도 어려우니까 이거 제수한 장록을 회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올립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둘째 단락, 셋째 단락에 하나는 노고, 자기 실제 힘으로 드리는 어떤 노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자기가 느끼는 실정상의 이유 2가지를 명료하게 들어서 사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를 보시면 이제 제가 다 그거를 일일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내용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품계 하사를 감당할 수 없는 근거를 2가지 들고 있고 또 가다를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또 뭔지를 2가지를 들면서 그래서 꼭 이것을 이제 삭직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이제 어떤 문사를 보면은 중간에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요 위에 부분.
임금에 대해서 임금과 관련돼서 왕의 어떤 존엄과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어떤 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소문은 보통 산고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그 안에 정련된 어떤 그런 대업구들이 보이긴 하지만 보통 산고로 되어 있는데 요 1-2단락 같은 경우는 사자구로 다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뒤에서도 한번 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왕이나 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어떤 존엄 내지는 어떤 존경을 표시한 장치로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씀으로써 굉장히 정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또 본인의 어떤 그 특징인 그 어떤 그 별념에 대해 뛰어난 장기가 이런 데서도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차의 주지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큰 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고의 측면이라든가 정서의 측면에서 이 가자는 불감당이므로 가자를 거둬달라는 청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거는 정말 사직의 어떤 의미로 쓴 건데 당시에 적진에서 적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치욕이라든가 통분을 호소하는 데서 어떤 추포의 어떤 충절 정신이라든가 어떤 애국 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요. 가선대부를 가자한 거에 대해서 사직하는 소입니다. 이건 역시 그 전란 시기에 아까는 일본 외영에 다녀왔을 때 그 공로로서 가자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이후에 일본의 통치사로 다녀오면서 그 공로로 가자된 가선대부에 대해서 사직하는 소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이 가선대부의 가자가 됩니다. 이 가선대부를 가자받은 이 가선대부를 사직하는 이 상소문의 어떤 단락별 내용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자기의 죄를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영에 있을 때 적의 정세를 정탐해서 조정에 확실히 도움 두지 못한 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일본 사행했을 때 이 명분 없는 사행인 줄 알면서도 거기 통치사로 따라가서 어떤 일본의 교섭을 일본과 그 교섭을 해서 강화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게 두 번째 죄고, 또 그런 경우에 거기서 마땅히 죽어서 어떤 자기의 의기를 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결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세 번째 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 지형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괴로움을 받다가 돌아와서 심지어 이제 죽음을 아끼다가 나라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오명을 받고 이렇게 이제 잡아땄는데 이런 가선대부라는 품작을 받게 돼서 본인은 오히려 죽을 만큼 지금 사실은 비탄한 심정인데 이걸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서 사직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입부에서 세 가지 이제 이야기를 본인의 죄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의 죄를 들고 있는 데에 보면은 사이사이에 보면 사실은 본인이 죄라고 하고 있지만 그 변도 같이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표면상으로는 이게 성과 없이 외에게 수모만 겪고 돌아온 거라고 비춰질 수가 있지만 당시 이제 실상을 보면은 선조가 꼭 강화를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사신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누구나 다 그쪽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걸 담당해서 다녀온 일이고,
또 그 안에서 일본에서 임무수행을 못했을 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때 지금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왕명을 그대로 보존해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왔다, 이런 어떤 그런 사이사이에 그런 어떤 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사직서가 이제 올라가는데는요, 사실은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일본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 오명을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조가 추포 선생이 돌아와서 복명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 가선대부를 가자를 했는데 그러고 나자 바로 또 사관원에서는 그것을 탄핵하는 소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조실록이라고 해서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 사관원에서 이제 황씨는 이국의 사신으로 갔으니 죽기를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도 흉적의 공갈 협박하는 말에 두려워서 적을 꺾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결국 사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벌을 받지 않은 것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자를 내리시니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해서 사건에 탄핵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고려가 돼서 사직서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죄라고 이렇게 꼽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 사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사이에 그럴 수밖에 없던 또 본인이 최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던 상황들을 또 번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했지만 공의의 배척을 받아서 본인이 죽음을 아끼다가 나라를 저버린 사람으로까지 불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견딜 수 없는 비탄함이 느껴진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죄를 씻기 어려운다고 생각을 하니 간작을 좀 삭직해달라, 이제 그런 어떤 청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겸양 내지는 할 수 없어서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이 사관원의 비난에 대응해서 자신의 어떤 결백과 또 치적에 대해서 변론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충신과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성격의 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소들이 한 두 편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살펴볼 것은 그 스승에 대한 의리가 드러나는 소입니다. 이제 스승에 대한 변문. 그러니까 스승은 이제 성혼인데요. 성혼의 문화에 22살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서 이제 사제강례를 맺게 되는데요. 저희 추포 선생님이 쫓겨나게 방축될 때 많은 경우가 이 사제관계, 스승 성혼을 변모하다가 그것이 그 변모하는 그런 소 내지는 계사로 인해서 그게 뭐 발단이 돼가지고 동인들 또는 북인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고 이제 쫓겨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온 것은 첫 번째 사환기 때 썼던 계사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것 역시 이제 대사원이었던 축포 선생이 이 계를 올려서 성혼에 대해서 무고를 적극 변호한 계이고요. 그리고 상소문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성혼 선생 변무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변론 망사 무왕소라는 이 소가 하나가 있고요. 이건 사직소는 아니죠. 변론하는 거죠. 근데 변론하는 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도 맨 마지막에는 본인도 성혼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 제 벼슬을 삭직해 달라라는 표현의 그 사직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승에 대한 성혼을 무함한 곽재우는 영남에서는 거의 영웅인데요. 그 곽재우가 이제 성혼을 이제 논척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리적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스승에 대한 자기가 변모할 수 있는 의리에 대해서 제3지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3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와 임금 그리고 스승은 동일하기 때문에, 군사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그래서 지금 스승을 변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스승의 의리와 신의가, 스승에 대한 의리와 신의가 잘 드러난 소가 이제 이 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조 참판 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그 세 번째 사황기라고 제가 분류할 때 처음 광해군이 즉위하고서 바로 제수받았던 이제 벼슬인데요. 그 7년간 방축되어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조정에 돌아왔을 때 오면서 이제 호조 참판을 제수받고 그거에 대한 사직소를 올린 게 바로 이 소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주지가 뭐냐면 결국은 요지는 제가 저를 불러주신 거는 은혜는 감격스럽지만 아직 스승인 성운의 죄가 사변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벼슬을 하는 것은 저는 결국 6년 전에 스승을 변호하다가 죄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스승의 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벼슬을 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삭제시켜 달라라는 논리로서 이제 사직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사직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겸양 내지는 어떤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직이라기보다는 이 사직을 담보로 해서 어떤 성혼의 그 복감 및 어떤 또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어떤 북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론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요청하는 어떤 그런 내용 의도에서 쓰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봐도요. 여기 역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임금과 관련돼서 쓴 데를 보면 글자 수를 잘 맞춰서 대우를 잘 맞춰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노모를 위해서 노모 봉양을 위해서 상소문이 이제 2번 올라가는데요. 한 번은 이제 노모를 제가 전라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전라도로 모셔와가지고 봉양할 수 있게 달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모가 정말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몸으로 봉양할 수 있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먼저 이제 전라감사 시절에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소를 올린 것입니다. 보면은 본인이 그 소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소문은 임금의 마음을 설득을 해가지고 허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상황인지를 굉장히 이렇게 점층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층적으로 서술을 해서 정에 호소를 해서 결국 임금의 허락을 득하고 어머님을 모셔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위급해지셔서 결국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절절히 표현한 소가 이제 사직소입니다. 그 전라감사를 사직한 소인데요. 이때 전라감사 시절은 사실 정유재란 때거든요. 정유재란 그 위급한 시기에 이제 전라도가 또 가장 그 전란으로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감사로 있었고 보통 임기는 1년인데 이제 축풍생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연장돼 가지고 계속 맡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돌려 보내달라라는 사직하게 해달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소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병든 모친을 살리자니 나란 일이 급하고 또 애써 직무를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직무를 살피자니 또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을 바치지도 그렇다고 모친에게 효도를 다하지도 못해서 아주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호소를 하면서 이제 사직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이제 그런 또 충심에 의해서 이제 소를 쓰고 있는 상소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편의 상소문 중에서 지금 한 6편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상소문들을 보면은 물론 정말 그 지금 이렇게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올린 소 같은 경우는 진짜 목적의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올린 소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스승의 어떤 변무를 위해서 혹은 또 본인의 어떤 무함에 대한 변무를 위해서 올린 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윤 교수님께서 추포집 소재 산문으로서 소차와 개사를 중심으로 추포 선생의 충효의를 연구에 밝혀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